네, 여러분 갑자기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많아 보이는 6월 12일 FOMC를 앞둔 수요일장 현재 2시 54분 구간입니다. 두 프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차용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기 프로의 시선 들어오는데요. 갑자기 삼성전자의 상방으로서의 움직임이 굉장한 힘이 느껴집니다. 일단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에는 SK 하이닉스가 현재는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흐름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사실 이전에도 이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튀어올랐습니다.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 도지 정도의 움직임이었거든요. 근데 상승폭을 2.39%까지 다시 키우면서 77,000원 라인대를 회복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21만 원 넘어서 52주 신고가 라인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플러스를 그리고 있는데 사실 SK하이닉스 가는 거는 이미 다 어느 정도의 추세인지라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에 지금 어떤 부분 주목해야 하는지 이 부분 임순재 대표님과 먼저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폭이 좀 늘어났긴 했거든요.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미국에서 열리잖아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석해야 될지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일단 뭐 지금 움직이는 건 파운드리 포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파운드리 포럼을 하고 있고요. 뭐 파운드리 포럼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제조회사들이 지금 같이 좀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뭐 계약 관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 지금 좀 수급이 쏠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어떤 식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수요처가 이제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주가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지금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뭐 기대감으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가 2%나 넘게 오르면 이거 굉장히 주목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삼성전자 혹은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저가 메리트는 확실히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매수 또한 열려져 있을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수급 논리로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지금 불과 들어오는 5분 사이에 우리가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500억, 예. 그다음에 선물에서 1000계약 넘게 지금 갑자기 들어왔어요. 5분 사이에 이렇게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한 5분 사이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특정 종목을 샀다라기보다는 시장을 샀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 우리가 이제 일봉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내일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정도 상황이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우리가 주 초반 대비해서 줄어든 상황,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해서 줄어든 상황, 그 다음에 봉의 모습은 그때보다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면 저는 한 2,800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갑자기 막판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다르죠, 결이. 아무래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치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HBM이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재료도 뭐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수급 논리에, 그러니까 엊그저께 빠진 건 또 외국인들이 팔아서 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아마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우리가 좀 이제 장 끝나고 관찰해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끝나게 된다면 내일 위클리 옵션, 그다음에 내일 이제 빅 이벤트들이 많죠. 요거 잘 소화하고 나면 2,800 도전도 한번 좀 우리가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급적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내마녀의 날이기도 하고 또 FOMC까지 있어서 정말 빅 이벤트 데이가 목요일 많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임순재 대표님, 그러면 2,800 가능성까지 열어둔다라고 하면 저희 보유나 매수 또한 괜찮은 현재 구간일까요? 아니면 일단 피하고 가는 게 나을까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비중만 좀 축소한다 차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이제 CPI가 발표되면 아마 CPI는 시장 예상치랑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FOMC 같은 경우도 지금 SEP라는 이제 그 보고서, 특히 이제 그 안에 있는 점도표가 아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기존에 이제 3번의 금리 인하 그런 기대감이 뭐 2번으로 끝날지 아니면 1번으로 바뀔지에 따라서 내일 시장이 좀 바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1번으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겁니다. 다만 두 번에서 이제 선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상황에서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아직까지는 어떻게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 뭐 속단해서 베팅하기에는 조금은 무리한 하루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면 쉬어가야 할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장막판에 올라주면 보통 이벤트 앞두고 차익하고 싶고 빼고 싶은데 시장이 가겠다라고 아예 답안지를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차 의원님이라면 내일 전략을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축들이 몇 개 있죠. 가장 큰 게 이제 HBM,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먹거리. 이 세 가지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아무래도 빅 이벤트와는 특별히 상관없고 금리와도 상관없는 거죠. 자, 화장품하고 그 식품이 금리가 만약에 인하 안 된다고 해서 떨어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쓰는 거죠. 그다음에 HBM은 지금 막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경기와 상관없이 투자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살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들의 현선물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수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도 임순희 대표님의 의견에 일부 좀 동의하는 게 지수 관련주들은 올라오면 좀 정리할 필요는 네. 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적으로 올라오기보다는 수급으로 올라오게 된다라면 이 수급 논리는 우리가 2,800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으면 빠져나와서 현재 지금 가고 있는 쪽으로 붙는 것들이 하나의 전략이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한 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도 보면 시장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수익이 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리콘2 같은 경우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엊그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마이너스가 좀 나오니까 실리콘2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이동평균선을 안 깼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시장은 지금 지수와 금리와 상관없이 가는 종목들에게는 여전히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이벤트는 지수와 금리에 민감한 쪽이기 때문에 지수와 금리에 민감한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는 좀 놓아주고 그게 아니라 상관없이 가는 실적 쌓이는 추세 종목이 있어서는 일정 부분 판단대로 핸들링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정리하고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가 2위에 올라와 있어요. 제 갈 길 참 잘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 번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관도 5위에 한미반도체 담고 있는 모습 포착됩니다. 쭉쭉 가니까 이제 진짜 앞으로의 라운드 피겨까지 가는 게 아니냐. 그것이 또 이제 20만 원 선이겠죠. 지금 전고 라인대를 뚫어서 17만 5,500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고 현재 구간도 굉장히 견조합니다. 9% 가까운 상승폭 유지하고 있는데요. 임순재 대표님, 오늘 날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시장에서의 의심을 완전히 다 버리고 오늘 나 완전히 갈 거다라는 기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20만 원 선까지는 문제 없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뭐 20만 원 언저리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HBM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계속 좀 증가한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에 뭐 대장주가 지금 한미반도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미반도체의 움직임은 뭐 당연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뭐 SK 하이닉스나 이제 마이크론 쪽에 이제 납품을 계속 확대는 하고 있지만 과연 이제 다른 이제 매출처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향후 2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20만 원 선에서 멈출지를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HBM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당연히 한미반도체 수혜는 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자, 최영주 의원님, 그렇다면 한미반도체가 가면 다른 뭐 이스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금리나 지수 상관없이 가는 추세가 명확한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한미반도체였기 때문에 우리 따라보고 좀 눌려있는 쪽에서 기회 얻을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어 볼 것 같은데요. 제가 MTN에서 6월 3일 날 방송한 거 여러분들이 유튜브 상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음봉을 크게 했을 때 이게 제가 왜 그랬냐면 그때 3일 연속 빠졌었죠. 3일 연속 빠진 이유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한미반도체가 지금 이제 하이닉스 향인데 삼성전자한테도 조금 우리가 납품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며칠 올랐다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 상관없는 HBM3E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으로 3일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그 전에 조금 그 그러니까 이격도를 벌렸던 것이
뜬금없는 삼성전자와의 연관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에게 납품 가능성이 있었는데 결국 삼성전자 독자 개발했으니까 그 가능성이 빠졌으니까 뭐 당연히 이 정도, 그러니까 잠깐 요 봉이 하나 생긴 거다. 그리고 이 정도 봉은 하이닉스 향만 갖고도 유지되는 거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그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때가 정확히 저점이었고 지금 올라가는 거죠. 자, 저는 한미반도체에 대한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지금 TC본더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막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론되는 주식을 제가 투자할 때 보는 관점은 차트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차트를 저는 이제 보조 지표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주지표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차트리스트들이 얘기하는 1번 일성이 뭐냐면 차트에는 모든 것이 녹아들어가 있다라는 일성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는 저는 거의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죠. 애플, 테슬라,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재료가 반영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이 매매하고 있는 형태에는 차트에 녹아 들어가 있다. 모든 정보 다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차트가 지금 어떤 거죠? 전형적인 우상향 차트죠. 지금 직전 고점 깨지면 20만 원 위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거래량까지 보게 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올라가고 있죠.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한미반도체 야, 이 정도면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만 차트상 한미반도체도 어떠한 매도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팔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 이유 없는 종목 좋아요. 그러면 다른 HBM 관련주는 어때요? HBM은 지수나 금리 상관없이 그래도 쭉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구장창 하이닉스는 여름까지 했다가 좀 가을까지 늦춰주자. 그때 제가 가을까지 늦추자라고 얘기했던 시점이 언제죠? 하이닉스가 빠질 때입니다. 하이닉스가 20만 닉스에서 들어가서 이제 20만 닉스 끝난 거 아니야라고 할 때 오히려 저는 여름이 아니라 가을까지 늦추자라고 했고 결국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HBM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없어서 못 파는 거잖아요. 없어서 못 파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산업이든지 과잉 공급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HBM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을 느낀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이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이고 앞으로 나올 제품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저는 여전히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꼭 움켜쥐고 있으신 분이 결국 이 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장세는 저도 주식을 30년 넘게 했습니다만 자주 오는 장이 아니에요. 네. 산업 사이클을 타는 장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산업의 흐름을 갖고 가는 장인데 이 흐름장에서 HBM을 가지고 수익을 못 낸다라면 여기서 한번 크게 못 낸다라면 여러분들은 다른 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채팅창에서 에코프로 꼴이 날까봐 무서워진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아마 시그널이 있을 테고 그 시그널은 또 프로의 시선에서 얘기 나눠볼게요. 그건 조금 우리가 좀 다른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그 기대감이었잖아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옆에서 막 호떡집에 불난 걸 보고 있어요. 저는 어제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호떡집에 불난 호떡집하고 미래에 많이 팔리는 호떡집하고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지금 불난 호떡집 걸 사야죠. 그런 거죠. 에코프로는 불난 적이 없어요. 에코프로는 불난 적이 없고 미래에서 불이 날 것이다라는 거였고 하이닉스는 지금 불나고 있는 호떡집이에요.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방향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호떡이 또 먹고 싶어졌긴 했는데 관련해서 살펴봤고 그 시기에 있어서는 논의가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애플 관련주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엔 지금까지 과연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있나. LG이노텍과 BH 한번 흐름 보여주시겠어요? 오후장까지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을 것 같은데 사실 글쎄요. LG이노텍은 10% 그리고 BH는 7%. 그러니까 오전 대비는 조금 소폭 줄은 상태이거든요. 자, 임순재 대표님, 애플 7% 올랐고, 그러니까 낙폭 만들었었던 우리 두 관련주는 어느 정도 만회를 하면서 기존은 흔들리지 않았다. 근데 더 폭발적인 상승이 안 나왔다라는 것을 저희 아쉬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영 다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관련된 반응은 일단은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애플이 이제 AI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예상치는 좀 못 미쳤죠. 특히 애플 자체적인 이제 생성형 AI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오픈 AI를 협력을 통해서 오픈 AI를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 이제 실망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보이지만 기존에 이제 애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크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일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강력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연속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건 이제 아이폰 16이 얼마만큼 팔릴 것이냐라는 부분이 같이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번에 애플 AI가 지금 그러니까 되는 게 적용이 되는 게 아이폰 16 프로 이상에서 아마 적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 버전에 있는 사람들은 쓰지 못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려면 과연 이런 이런 아이폰에 이제 아이폰 16이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사람들한테 혹할 만한 그런 이제 기능이 되느냐 여부는 그때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때 일반 투자가들이 아니 일반 사용자들이 혹한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아이폰 사용자, 그러니까 12 이하에서 사용자가 한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거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시그널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AI 때문에 급등을 더 이어간다라기보다는 그런 기대감이 일단은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지켜볼 부분도 있다. 특히나 이제 출하량에 있어서 정확하게 숫자 베이스로는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지금 구간에서는 보여진다라는 정리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진짜 무섭게 가고 있는 종목 화장품입니다. 오늘 뭐 클래시스도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 아모레퍼시픽도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2라든지 뭐 삐아 오늘도 오르죠. VT도 그렇고요. 진짜 추세도 엄청 예쁩니다. 근데 차 의원님 오늘 아침에 보셨을 수도 있었는데 6월 27일에 아마존에서 한국 화장품 판매업자 유치하려고 그 K뷰티 컨퍼런스를 개최한대요. 근데 이렇게 크게 여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매력에 빠졌다라고 읽혀볼 수 있겠는데 6월 말에도 이벤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반기까지는 화장품을 쭉 열어놓는 게 나을까요? 일단 뭐 특정 시점을 예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마라톤을 뛸 때 그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있죠. 그 마라톤을 이제 이끌어주는 저는 그 항상 페이스메이커 주식에서 이제 보는데 그 실리콘2거든요, 지금. 네. 실리콘2가 어느 순간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오면 저는 화장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한번 엑시트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대감이 높은데 이 기대감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팔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인정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이 없고요. 영원히 뭐 하는 건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영원히 올라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차 갑자기 안 팔린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항상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는 건 있지만 주가가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갈 정도로 화장품이 잘 팔리느냐? 저는 결국 실리콘2가 꺾일 때까지는 화장품에 대한 걱정은 덜어두자. 대한 실리콘2가 꺾이면 어떠한 이벤트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말씀하신 그런 거 그 전에 꺾이게 되면 그게 나온다고 다시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부분으로 저는 봐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제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내구재와 필수 소비재에 대한 투자 관점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2차 전지, 전기차라든지 휴대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살려면 마음을 크게 먹어야 되죠.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화장품은 아침에 바르고 저녁 때 지우고 아침에 바르고 저녁 때 지우고 또 저녁 때 또 자기 전에 바르는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일은 이거는 정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금리가 10%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저녁 때 바르던 걸 안 바르시는 여성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면도 그렇죠. 제가 거듭드리지만 저녁 때 라면 끓이는 냄새를 못 참는 건 전 세계인이 이제 다 동감을 한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매력도는 이거는 단순하게 쉽게 끝나는 건 아니다. 단 페이스메이커들이 지치면 그때는 다른 주식들도 같이 지친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이 지치지 않는 이상은 그 속에서 활발히 트레이딩으로 다양한 매매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리콘2가 확실한 대장이죠. 오늘 시총 상위단까지 완전히 본인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실리콘2. 그렇다면 이들이 주요 이평선을 깨고 내려간다를 시그널로 일단 저희는 삼아 보겠는데 여기가 지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지금 거의 뭐 여러분 11선만 닿으려면 다시 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리콘2는 계속해서 대표주로서 저희가 계속 바로미터로 삼아 보는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라면 냄새 얘기했는데요. 이제 삼계탕 냄새까지 미국인들이 홀라당 반했다라고 합니다. 임순재 대표님, 이거 식품주 바스켓 전략이 완전히 먹히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지금 뭐 미국 수출이 과연 얼마만큼 되느냐 그 여파에 따라서 지금 출렁거림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단 뭐 지금
그 라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쵸. 김밥까지 왔고 그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여러 막걸리, 가지 이제, 삼계탕, 뭐 삼계탕까지 떡볶이. 뭐 떡볶이까지 오늘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금액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안착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라면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제 안착이 돼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김밥까지도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는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뭐 기존에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잘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두부를 하고 있는 풀무원이나 그다음에 비비고를 하고 있는 CJ재단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뭐 꾸준히 잘 팔림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보다는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더 많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하시겠지만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뭐 길게 보시고 투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진짜 이제 실적이 참으로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많은 종목들이 교훈으로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 로봇 쪽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7위에 두산 로보틱스 자리에 있는데 사실 어제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흐름을 봐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기관이 현재 또 가장 많이 남고 있기도 한 만큼 오늘도 주가가 플러스를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추세를 만든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딱히 만들지 않다라는 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그냥 단순 두산 그룹주에 쏠리는 순환인 것인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차 의원님 어떻게 우리 해석해야 될까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이제 가장 강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강하니까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개장 방송을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이버 로보틱스 따라가더라고요. 많이 따라가지 못했는데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보여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 차익을 좀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차트 공부를 실전에 적용해야죠. 차트 공부할 때 이렇죠. 대량 거래 윗꼬리를 달면 뭐죠? 매도 신호죠. 이거는 뭐 눈 감고도 매도 신호죠. 오늘 10%까지 갔다 7%의 이 정도라면 더 이제 윗꼬리를 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한번 좀 불었다 하면 반 정도 털어내야 된다. 자, 트리거는 저는 거기 있다라고 봐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현대차가 이제 계속 이제 기사화됐죠. 제가 이제 MTN에서 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제 오후에 계속 기사화됐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에 대한 지분을 80%까지 늘렸고요. 이걸 내년에 상장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좀 우스갯소리로 어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었어요. 우리가 경제 3요소를 생산의 3요소라고 한다라면 토지와 자본, 그다음에 노동이거든요. 근데 노동 대신 로봇이 들어간다라는 게 어제 이제 펀드 매니저들 톡방에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들어갔다. 이제 노동 대신 로봇이 들어간다라는 생산의 3요소가 바뀌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펀드 매니저 상황에서는 다들 이제 그 로봇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좀 장기적으로 보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로봇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 로봇의 단점은 한 번 들어가면 추가 매출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로봇 청소기 사면 몇 년 쓰죠? 오래 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진짜 로봇다운 로봇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장 크죠. 그다음에 이제 두산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중국의 이제 물건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는 단순 기대감이었다라면 두산과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뭔가 좀 실체를 갖고 들어오는 그러한 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 현대차가 지분 한 85%까지 늘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계속해서 로봇 쪽은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아무래도 산업적인 매력도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 기대해 보면서 또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는 시점 같이 논의 나눠볼게요.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